서울TV와 함께하는 위클리 K리그 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15라운드 리뷰도 알칼리 금속보다 빠르게 반응하는 남자 알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알칼리 금속이 원래 반응이 빨라요? 물이랑 만나면 뭐 이렇게 된대요. 네, 아. 그렇다고 합니다. 네, 쏟아지는 빗 속에서도 축구는 계속됐습니다. 알팀의 취재도 계속됐는데요. 15라운드 경기 결과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15라운드 경기 결과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도 직접 취재를 나갔던 세 경기를 중심으로 분석해볼 텐데요. 먼저 서울대 강원의 경기입니다. 서울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2연승을 거두고 있어요. 네, 서울이 이날 이제 신예 정한민 선수와 한승규 선수의 연속골로 2대 0으로 완승을 거뒀고요. 지난주죠. 성남전에 이어서 2연승을 거두면서 이제 순위가 11위에서 8위까지 껑충 치고 뛰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의 주인공은 정한민 선수. 빛 그 자체였어요. 네, 정한민 선수가 2001년생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현 씨보다도 이제 나이가 좀 어리네요. 조금 어려요. 지난 성남전 때 이제 처음 경기에 나서면서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는데 이날은 이제 2선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면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이 초반부터 이제 굉장히 과감 모습으로 이제 돌파와 네. 슈팅까지 시도를 하면서 뭔가 이제 젊은 패기를 보여줬는데 네. 전반 38분에는 이제 역습을 펼치던 윤주태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바로 오른발로 그냥 강원 골문의 구석을 찌르는 득점으로 이제 첫 번째 골, 선제골을 네. 팀에 안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골 셀레브레이션도 굉장히 이제 좀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엠블럼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이 선수가 이제 그 FC 서울 유스 팀이죠. 이제 오산고 출신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뼈속까지 이제 FC 서울이다. 나는 서울맨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듯한 모습으로 마치 이제 그런 근본을 서울의 근본이 있는 선수다라는 걸 보여주는 듯한 셀레브레이션으로 이제 팀 형들 많이 기쁘게 했죠. 괜히 또 서울의 희망이라고 불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괜히 또 서울의 그쵸? 희망이라고 불리는 게 아닌 것 살려줘라. 같습니다. 아, 다시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계속 해보시죠. 네, 이렇게 된다면 또 강원은 5경기 연속 우승이에요. 네, 강원이 지금 조금 다시 해야 돼요. 안 됩니다. 이어갈 겁니다. 강원이 5경기 지금 무승이죠. 네. 굉장히 지금 어려운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날도 이제 강원은 서울의 이제 강력한 전방 압박에 굉장히 고전을 하면서 자기 진영에서 이제 수차례 볼을 뺏기고 그것이 이제 뭐 실점까지 이어지는 뭐 바로 전방 압박에 이어진 이제 실점은 안 나왔지만 굉장히 위험한 그 상대에게 기회를 주는 모습들을 많이 연출을 해줬고요. 물론 이제 공수의 연결고리를 하던 이제 한국영 선수가 그 전 경기였죠. 이제 성주전에서 내진창 증세를 보이면서 이제 의식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던 그런 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회복이 덜 됐다는 판단하에 이날 이제 명단에선 제외가 됐는데 한국영 선수의 이탈이 좀 크긴 했지만 이제 최후반부터의 빌드업을 사실 뭐 좀 지나치게 고집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평가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상대에게 너무 많은 찬스를 내줬던 게 이제 화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에 사실 한국영 선수가 없었던 반면 서울에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의 김원식 선수가 이날 맹활약을 했거든요. 원래 이제 미드필더를 보던 선수이긴 했지만 이제 최용수 감독 체제하에 3백의 이제 한 축으로 경기에 나서곤 했는데 근데 사실 뭐 올 시즌은 좀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가 이날은 이제 이 전 경기 성남전부터 김모영 감독 등이 이제 팀을 이끌기 시작하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나오면서 자신의 진가를 이날 굉장히 또 발휘를 했죠. 이렇게 된다면 김병수 감독이 좀 전략의 변화를 꾀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날 기자회견 때 이제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 때 김병수 감독은 뭐 빌드업 축구를 버릴 생각은 아직은 없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였고요. 김병수 감독의 말을 빌리자면 이제 우리나라 센터백은 상대 압박에 다들 힘들어한다. 이제 우리 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빌드업 없이 축구를 할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되물을 정도로 빌드업에 대한 그런 자기 축구에 대한 그런 신념을 확고히 했고 연습을 통해서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이제 말을 하면서
뭐 지금까지의 전술, 지금까지의 자신만의 축구를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축구가 병수볼이라고 해서 좀 뚜렷한 색깔을 갖고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강원인데 올 시즌에는 좀 상대 팀들이 파악을 맞췄고 수가 읽히는 느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서울도 사실 이제 강원의 빌드업을 최후반부터의 빌드업을 잘 알고 나오면서 전방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윗선에서 볼을 탈취해서 공격으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사실 이제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올 시즌에 강원이 조금 부진한 이유가 이런 뭐 그들만의 이제 강원만의 이제 축구를 상대 팀들도 많이 파악을 했고 네. 거기에 이제 대비를 많이 해서 나오는 것들 때문에 조금 부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강원의 축구 지난 시즌부터 보여준 이제 강원만의 그런 재미있는 색깔 있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뭐 지금 좀 난관이고 위기이긴 하지만 이제 김병수 감독 자체가 워낙에 이제 전술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 감독이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또 이 어려운 또 시기를 금방 또 극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떤 식으로 레벨업이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한편 서울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기성용 선수까지 여기에 합류를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네, 팬들도 굉장히 이제 기성용 선수에 대한 복귀를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한데 그리고 이날도 이제 기성용 선수가 이제 유관중이 되면서 기성용 선수 유니폼을 입은 이제 그 팬들 굉장히 네. 많은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킹하는데 유니폼을 판매하고 마킹하는 그 FC 서울의 샵을 가봐도 굉장히 기성용 선수 유니폼을 들고 나오는 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만큼 이제 팬들의 기대가 높다는 뜻인데 근데 김호영 감독 등의 이제 인터뷰를 들어보면 당장 복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팀 훈련은 같이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완벽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출전을 못할 것 같다. 뭐 안 그러면 이제 재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시즌 전체를 망가뜨릴 네.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아픈데 참고 나오는 거는 사실 팀 전체 그리고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완벽한 몸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출전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리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서울이 강원을 바짝 추격하면서 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울산 대 수원의 경기 살펴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울산의 승리를 예측했는데 무승부. 네, 0대0 무승부가 나왔고요. 울산의 공격을 정말 수원이 필사적으로 막아내면서 이제 득점 없이 무승부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고요. 울산은 이제 승점 1점만 가져가는 바람에 이제 전북이 이날 또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래서 승점 1점 차로 쫓기면서 약간 좀 아슬아슬한 네.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울산은 이제 찬스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제 상대 수원의 양현목 골키퍼랑 이제 헨리 등 네. 이제 수비진의 뭐 정말 육탄 방어를 통해서 그리고 또는 이제 골문에 살짝 벗어나는 슈팅 등을 이제 기록하면서 득점으로는 연결되지 못했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울산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수원이 사실 굉장히 울산을 잘 막아내는 모습이었어요. 네, 수원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내려앉아서 경기를 해야겠다, 실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제 처음부터 보였고, 뭐 중간중간 이제 염기훈 선수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미드필더 네. 선수들이 볼을 빼앗아서 뭐 역습으로 전개하면서 슈팅까지 연결하는 모습들은 조금씩 보였지만 어쨌든 뭐 내려앉으면서 수비주의 경기를 하겠다는 의지가 처음부터 잘 보였고요. 그리고 울산은 이에 반면에 이제 울산은 그 주니어 선수를 비롯해서 뭐 설명우라든지 뭐 이청용, 신진호까지 굉장히 이제 최전방까지 포진을 네. 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섰고 윤빛가람이 뭐 이선 그리고 김찬 측면에 김찬 선수가 뭐 오버래핑을 하면서 사이드에서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뭔가 이제 좀 아쉽게도 득점까지는 이어지지 않으면서 연승까지 끝나게 네. 되는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원이 선전하면서 울산의 연승을 마감시켰는데요. 또 경기 후에 김동훈 감독이 선수들을 말리는 모습이 화제였어요. 네, 이게 사실 이제 경기 끝나고 울산 선수들이 주심에게 김희곤 주심이 날 주심을 맡았는데 네. 뭐 주심의 판정에 약간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경기 막판에 그 조성진 선수가 주니어 선수랑 이제 볼 경합을 하다가 약간 이제 손에 맞는 팔에 맞는 모습이 보였는데 주심은 이제
페널티킥 판정을 불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울산 선수들의 불만이 좀 쌓이지 않았나. 네. 그리고 또 뭐 경기 막판에 뭐 김태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뭔가 선수들의 감정이 좀 더 요동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이 과정에서 그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승현 선수가 이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이제 벤치 멤버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의를 하다가 경고를 받았어요. 네. 경기 종료 후에. 그러면서 이제 김도훈 감독은 그 시점에서 이제 코칭 스태프들이랑 이제 경기 끝나고 뭐 인사를 하고 뭐 그러던 벤치에서 그러던 찰나였는데 경고받고 하는 막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막 진짜 불같이 달려가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순간 이제 감독한테 저 심판한테 또 항의를 하러 가는 건가 뭐 이렇게 살기가 느껴지는 또 눈빛이었기 네. 때문에 근데 또 김도훈 감독은 역시 감독님이니까 저 선수들을 다 뜯어 말리면서 심판 판정에 뭐 수긍하고 항의하지 말라는 뜻으로 뭐 경기 끝나고 그 선수들을 다 낙하산으로 들여보내고 심판진이 이제 경호원들한테 이제 둘러싸여서 퇴장하는 때까지 그 경기장을 지키면서 그런 또 멋진 네.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사실 지난 경험이 좀 마음에 많이 남았었나 봐요. 그쵸. 이제 지난 시즌의 데뷔전이었죠. 네. 그 심판 판정이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뭐 이제 포털에도 보면 이제 김도훈 감독 이름을 치면 영광검색 시계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시계를 풀고 이제 굉장히 좀 무서운 표정으로 항의했던 그런 또 경험이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5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연말에는 이제 올해 감독상까지 수상도 좀 물거품되는 굉장히 좋은 이제 지도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좀 아쉬운 기억이 있기 때문에 김동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수들을 뜯어 말리면서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는 전혀 쓸모없는 거다라는 뜻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울산 경기니까 현장에 박병규 기자가 갔는데 박병규 그쵸. 기자의 썰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오늘은 어떤 썰이 있죠? 그 지금 영상이 나올 건데 아마 이 네. 영상에 보시면 김동훈 감독이 뛰어나가면서 옆에 계신 분이 있어요. 막 김동훈 막 뜯어 말리면서. 네. 네, 근데 그분이 사실 이제 최정호 그 홍보팀장이라는 분인데 뭐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이제 김동훈 감독과 이제 상황이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들어오면서 항의하러 가시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찔했다. 네, 김동훈 감독이 항의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저 항의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네버. 네,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지난 시즌과 좀 다른 모습을 좀 더 이제 성숙해지신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왜 말리러 나갔는지 이유를 또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직접 밝히셨다고. 그렇죠. 네. 네, 그 기자회견에서 뭐 지난 시즌의 그런 경험을 살짝 언급하면서 저 또한 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심판과 언쟁할 필요는 없다. 팀을 위해 전체가 손해 보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전혀 쓸모없는 일이다. 네. 라면서 이제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네. 선수들한테 분명히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재차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울산이 달아나기에 실패했는데요. 반면 전북은 추격에 성공했습니다. 바로 대구와 전북의 경기 살펴보시면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네, 김보경 선수의 멀티골로 이제 원정팀 전북이 2대 0으로 승리를 했고요. 울산이 이제 승점 1점밖에 추가를 못하는 바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 팀의 승점 차는 불과 1점. 네. 전북이 이제 바짝 울산을 추격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대구는 이제 이날 에이스죠. 세징야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지면서 사타구니 쪽이 계속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이날도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면서 조금 아쉬움을 보여줬고요. 전반전에는 이제 대한, 김대원 그리고 이진현 선수가 3톱을 구성하면서 역습 전개 과정 3톱을 구성을 했는데 이제 역습 전개 과정에서 이제 볼을 지켜주고 그리고 이제 속도를 붙여서 달려나가는 선수들한테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에드가의 사실 부재가 조금 전반전에는 좀 아쉬운 상황이고 그러므로 이제 그 대구의 역습 축구의 그런 특유의 그런 빠른 공격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던 모습이 대구 입장에서는 좀 페인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에드가를 후반에 투입하기는 했지만 뭔가 색이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네, 에드가가 이제 후반에 교체 투입되긴 했지만 이미 2골을 실점한 상황이었고 뭐 세징야 같은 이제 혼자 힘으로 경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점이 좀
조금 더 아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세징야 의존도를 조금 낮춰야 할 것 그렇죠. 같기도 반대로 한데. 말하면 세징야 의존도가 좀 높다는 약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세징야 선수가 부상을 빨리 털고 일어나면 뭔가 조금 더 다시 탄력을 받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전북에서는 구스타보 선수가 직전 경기들에 비해서는 좀 고전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직전 경기들과 또 다르게 또 선발 출전을 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대구 수비수들이 체격이 다 좋잖아요. 네. 뭐 정태욱 선수 194cm 네. 이제 장신이고 뭐 조진우 선수도 190에 가까운 선수고 뭐 골키퍼 구성윤 선수까지도 이제 네. 뭐 2m 가까운 선수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구스타보 특유의 그런 공중볼 네. 헤딩 능력에 대한 그런 마크가 사실 지난 FA컵 포함해서 3경기를 국내 무대에서 치렀는데 그때 상대했던 선수들과는 조금 다른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태욱 선수가 밀착막하면서 뭔가 힘으로 저 구스타브 선수를 막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긴 했는데 어쨌든 구스타브 선수 입장에서는 90분간 이제 기회가 주어졌지만 공격 포인트에는 좀 실패를 했고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아실 수 있겠지만 이제 전북 팀 입장에서는 구스타브 선수가 좀 공격 포인트가 올리지 네. 못하고 좀 아쉽긴 했지만 막히긴 했지만 그의 존재로 인해서 또 다른 선수들이 많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살아난 선수의 대표적인 예가 김보경 선수예요. 네, 지난 시즌 K리그 MVP 김보경 선수인데 이날은 이제 2골을 집어넣으면서 굉장히 자신의 진가를 발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스타브 선수가 상대 수비와 직접적으로 몸싸움을 하면서 뭐 논스톱 패스를 내주거나 아니면 박스 안에서 자신의 그 움직임을 통해서 동료들한테 공간을 내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충실하게 하면서 이제 김보경이라든지 뭐 한기원 이런 선수들한테 찬스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덕분에 이제 김보경은 지난 경기는 그 구스타브 선수의 직접적인 어시스트를 받아서 골을 네. 기록을 했고 이날은 이제 구스타브 선수의 그런 뭐 지능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공간이 창출됐고 그것으로부터 2골을 뽑아줬는데 특히 이제 김보경 선수 컨디션이 좋다는 게 이제 두 번째 골을 보면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골 장면 때 보면은 첫 번째 자신의 슈팅이 이제 구성윤 선수가 이제 세이브를 했고 네. 그게 이제 굴절돼서 네. 다시 그쪽으로 수비수를 맞고. 자기 쪽으로 좀 흘러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김보경 선수는 그 대구에 찌바사 선수와 류재문 선수 그 사이에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뭔가 경기 집중력이라든지 순간 반응 속도가 훨씬 좋았다는 게 살짝 뒤에 있었지만 그 흘러나온 볼을 보고 바로 이제 반응하면서 네. 슈팅하러 앞으로 뛰쳐나가는 그러면서 상대 수비보다 한 발 앞서서 두 번째 슈팅까지 이어가면서 득점을 뽑아내는 모습을 봤을 때 김봉현 선수의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 전북에게는 더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양팀 감독들이 경기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어떤 평을 했을까요? 일단 모라이스 감독은 승리에서 이제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특히 이제 선수들의 경기력이 조금 더 올라오고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이제 만족감을 표시를 했고 수비할 때도 한 발 더 뛰어줘서 무실점 경기를 할 수 있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실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조하면서 공격수와 이제 미드필더들도 수비를 해줘야 된다고 그 전부터 계속 밝혔는데 이날은 이제 무실점 경기를 하면서 그렇게 한 발 더 뛰어준 선수들에게 칭찬을 보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장인 이병근 감독 때는 전반을 잘 버티고 이제 후반에 에드가나 다른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승부를 보려 했는데 선제 실점이 너무 빨리 나왔다는 게 좀 아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후반에 젊은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그 선수들이 싸워주는 모습으로 이제 대구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후반에 이제 뭐 윤종태 선수라든지 오우성 선수가 이제 투입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봤고 특히 이제 윤종태 선수는 투입하자마자 이제 득점 찬스까지 만들어내면서 이제 대구의 미래를 밝게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가 승패를 떠나서 이번 경기가 더 특별했던 이유가 있죠? 네, 이제 유관중으로 전환된 이후에 DGB 대구은행 파크가 이제 첫 번째 홈 경기를 가지면서 관중들을 맞이를 했는데 사실 뭐 K리그 팬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지난 시즌에 이제 DGB 대구은행 파크가 굉장히 K리그 경기장 중에 가장 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매진 기록을 계속 이어나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구 FC 팬들이 굉장히 이제 직관에 그런 목마름이 있었을 텐데
올 시즌 이제 처음으로 관중을 맞이하면서 대구 프런트는 경기 시작 6시간 전이었어요. 오후 2시에 관중 입장이라든지 이런 동선 관리에 대한 리허설을 진행을 했고 실제로도 이제 경기 이제 시간이 임박해 오면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첫 번째 이제 유관중 경기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전북이 이렇게 승리하면서 리그 1위 울산과는 승점 단 한 점 차이로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경기 살펴보셨는데요. 나머지 3경기는 골모음으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여름. 자, 엄원상입니다. 자, 엄원상 탈출했어요. 네. 엄원상. 자, 그대로 안 나갑니다. 볼이 안 나가요. 그러나 빼앗았고 윌리 안 나가졌어요. 찍었습니다. 펠리페와 강현무 골키퍼. 슛! 들어갑니다. 네. 일단 정확하게 날랐는데 와. 강현무 막는 줄 알았습니다. 펠리페 득점! 그리고 코스가 완벽했습니다. 추가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지. 자, 크로스 높게 헤더 슛! 동점골입니다. 그 주인공은 신이. 이야, 고영준 선수입니다. 포항의 역사를 쓰는 이름을 올립니다. 역사의 이름을 올립니다. 와. 포항의 역사, K리그 역사상 최초의 첫 1800호 득점. 포항 스틸러스 그 주인공. 야, 19세 고영준입니다. 와. 부산이 후방에서 공격 작업을 해봅니다. 잘렸어요. 박용우의 왼쪽 측면으로 빼는 패스가 연결이 잘 됐고요. 문선민 태클 피했고 문선민 들어왔어요. 문선민의 득점 스코어 1대0을 만드는 상주 상무입니다. 이 패스가 너무 좋았어요. 박용우가 네. 찔러주는 패스였고요. 그리고 바로 다이렉트로 준 상황도 너무 좋았는데 안 사실 여기서 뺏기고 밀고 들어가서 여러 명이 수비가 달라붙었는데도 횡패 스미스 밀어주는 패스 그리고 문선민 들어왔어요. 문선민의 멀티골, 이 골은 쐐기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코어 2대0을 만드는 상조 상무입니다. 이 패스 미스는 박준강의 횡패 스미스 그리고 문선민이 골키퍼까지 제쳐내고 걷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나상호의 오른발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 왼발에는 이스칸데로프. 자, 이번에는 먼저 이스칸데로프가 시도를 거는데 나상호의 오른발 킥! 골! 나상호! 성남 1대0. 나상호의 공격 포인트가 드디어 만들어지는군요. 기가 막히게 수비벽 사이로 골문 안에 바운드가 되면서 그대로 골대를 맞고 네. 나상호 선수가 K리그 복귀 이후에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발 각도가 좋았던 나상호의 오른발 프리킥 슈팅.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고 이렇게 1대0으로 앞서나가는 성남입니다. 있어요. 홈에서만의 성적을 더욱더 좀 끌어올린다면 중상위권 이상을 노릴 수 있는 성남인데 홈에서는 아직 승리가 자, 자, 살아있어요. 나상호가 공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오른발 슈팅! 골! 오늘 나상호의 멀티골! 경기 막판 이렇게 성남은 2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오늘 나상호가 모든 걸 한 경기에서 한꺼번에 보여주네요. 수비 라인에서 제대로 볼 처리가 되지 않았고 이게 다시 한번 나상호의 발끝에서 떨어졌는데 네. 힘들이지 않고 침착하게. 네, 이렇게 15라운드 경기 리뷰 함께 하셨습니다. 16라운드부터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그렇죠. 관중이 10%에서 25%가 허락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네. 저도 보러 가야겠어요. 티켓팅을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수강 신청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꿀팁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아하.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경기를 갈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괜찮아요?